이번에 분석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여러분의 주방, 아니 어쩌면 자주 가는 그 식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하고 로봇이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세상. 뭐랄까 이 협동 로봇에 관한 소스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로봇이 치킨을 튀긴다, 커피를 내린다, 이런 기술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이 주방의 풍경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요리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을 쭉 관통하면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로봇을 그냥 경쟁자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최고의 주방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작점이 로봇의 요리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요리 실력이 아니에요? 네, 바로 안전에 대한 아주 깊은 공학적 고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협동 로봇의 안전 기준이라는 게요. 인간 신체 부위 29곳이 느끼는 통증을 정밀하게 수치화한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로봇을 설계할 때 어디를 부딪히면 얼마나 아플까 이걸 미리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좀 섬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접근인 거죠. 맞아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흔히 공장에서 보는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네네, 크고 육중한 로봇들이요. 보면 보통 커다란 철제 울타리, 그 펜스 안에 갇혀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접근 금지 사인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부르는 이 로봇은 그 울타리를 그냥 허물어 버리고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서 말 그대로 어깨를 스치면서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공전을 가능하게 만든 공학적인 언어가 바로 국제표준 ISTS 15066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이게 일종의 인간 로봇 평화협정 같은 거예요. 이 사양서가 정말 혁신적인 이유는 인간의 신체를 머리, 목, 팔, 손가락 이렇게 29개 부위로 아주 세밀하게 나눠요. 그리고 각 부위가 심각한 부상 없이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압력의 한계치를 다 명시해놨어요. 부위별로요? 네, 즉 로봇이 실수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아야 하고 아플 수는 있어도 뭐 병원에 실려갈 만큼 다치게 하지는 말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공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딪히면 멈춘다. 이 차원이 아니군요. 훨씬 깊은 거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상호작용 방식에도 여러 단계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크게 4가지의 기술 모드가 있던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안전전격 감시정지 모드라는 건데요. 안전전격 감시정지. 아주 직관적입니다. 사람이 센서가 감지하는 특정 구역 안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로봇이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춥니다. 마치 그 마트 자동문 앞에 서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이 그 공간에 있는 동안은 로봇이 그냥 얼음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일시 정지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사람이 구역 밖으로 나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요. 사람이 있을 땐 멈추고 없을 땐 움직인다.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네요.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협업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핸드 가이딩이라는 건데요. 핸드 가이딩이요? 손으로 안내한다? 네, 말 그대로 작업자가 로봇의 팔을 직접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작업 경로를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마치 파트너하고 춤 스텝을 가르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로봇 내부 센서가 작업자가 주는 힘의 방향을 감지해서 로봇 자체의 무게는 상쇄시키고 아주 부드럽게 따라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와, 복잡한 코딩 없이도 직관적으로 로봇한테 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네요. 춤을 가르친다는 비유가 딱 와닿네요. 자, 그럼 로봇이 혼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로봇이 알아서 저를 좀 피해가나요? 바로 그게 세 번째, 속도 및 간격 감시 모드입니다. 이제부터는 로봇이 좀 더 똑똑해져요. 오, 로봇에 달린 3D 카메라나 레이저 스캐너 같은 센서가 사람하고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로봇에 가까이 다가가면 로봇은 먼저 속도를 서서히 줄여요. 일종의 경고죠. 천천히. 네. 그런데도 제가 더 가까이 위험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면 그냥 완전히 동작을 멈춰버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잘하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스마트한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 기술의 뭐랄까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동력 및 힘 제한, 줄여서 PFL 기능입니다. PFL?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협동 로봇이 핵심 기술로 내세우는 방식이에요. 앞선 모드들이 충돌을 미리 피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PFL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순간을 관리하는 기술이거든요. 로봇이 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와 부딪히면 그 충격을 감지하고 0.1밀리초, 그러니까 만분의 1초라는 시간 안에 동작을 멈추거나 아예 반대 방향으로 힘을 빼버립니다. 만분의 1초요? 와, 그 찰나의 순간에 정상적인 작업 조항이랑 사람이랑 부딪힌 충격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 비밀은 로봇의 각 관절, 그러니까 모터에 달려있는 고정밀 토크 센서에 있습니다. 토크 센서. 네, 이 센서가 항상 모터가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비정상적인 힘의 스파이크가 탁 감지되면 이건 프로그래밍된 작업이 아닌데 라고 판단하고 즉시 비상정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봇의 외관 자체를 일부러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 일명 소프트 스킨을 덧대서 혹시 모를 충돌 시에 압력을 분산시키는 설계도 아주 중요하고요. 듣기만 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장치 같은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더라고요. 로봇팔 자체가 안전하다고 해서 로봇 시스템 전체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네, 정말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PFR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최첨단 로봇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그 로봇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나 아니면 펄펄 끓는 기름이 담긴 조리도구를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로봇 팔은 전화를 부딪히면 멈추겠지만 그 칼끝이나 뜨거운 기름은 저한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는 로봇 본체에만 국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로봇이 손에 쥐인 도구,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데요. 그 도구의 위험성,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는 동선과 주변 설비 사이에 사람이 끼일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는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기술만 믿을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로봇이 이제 우리 곁에서 일할 만큼 충분히 안전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누가 뭘 할 건데? 주방에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일을 나눠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여기서 소스들이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끌어와요. 바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아, 모라백의 역설이요? 네. 좀 학술적인 용어 같지만 주방에 이걸 적용해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모라백의 역설은 인공지능하고 로봇공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 반대네요, 서로. 네, 예를 들면 세계 챔피언하고 체스를 두거나 수만 페이지 논문을 분석하는 것처럼 고도의 지능이 필요해 보이는 일은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잘하죠. 반면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걸어다니거나 컵을 보고 손으로 집어드는 것처럼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들은 지금의 로봇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고단을 이겼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두 발로 걷는 로봇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감탄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요? 그 근원을 파고들면 진화의 역사가 나옵니다. 진화요? 네, 보고 듣고 걷고 물건을 잡는 것 같은 이런 감각 운동 능력은 우리 조상들이 수억 년에 걸친 생존 경쟁 속에서 갈고 닦아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처리 방식이 우리 뇌의 아주 넓은 영역에 뭐랄까 암묵지 형태로 깊숙이 각인되어 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몸은 아는 거죠. 아하. 반면에 체스나 수학 같은 논리적인 추론 능력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거라 그 규칙과 과정이 명시적이어서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따라하기가 훨씬 수월한 겁니다.
와, 진화의 관점에서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모라백의 역설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주방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보죠. 먼저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일, 그러니까 주방의 체스 게임은 뭐가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첫째는 정밀성이에요. 소금 1g, 소스 2g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량하고 스테이크를 정확히 2분 30초 동안 뒤집는 것. 둘째는 반복성이죠. 하루에 500번씩 똑같은 감자튀김을 튀겨내는 단조로운 작업. 아, 지치지도 않고요. 그렇죠. 마지막은 내구성입니다. 인간이라면 지치고 위험하다고 느낄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몇 시간이고 불평 없이 일하는 것. 바로 이런 영역에서 로봇은 인간을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 요리사만이 할 수 있는 컵 집어들기 같은 영역은 뭘까요? 그건 바로 유연성과 판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하고 크기가 제각각인 토마토를 으깨지지 않게 부드럽게 잡는 섬세한 손놀림, 또 고기가 익어가는 색깔과 냄새를 종합적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판단하는 감각. 아, 오감이네요. 네, 그리고 손님, 양파는 빼주시고 소스는 따로 주실 수 있나요? 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고객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직 로봇이 흉내내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이죠. 결국 로봇과 인간이 각자 잘하는 일이 명확하게 갈리는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업무 분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더라고요. 로봇에게는 3D를, 인간에게는 3C를 맡기라는 거죠. 네, 아주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로봇은 힘들고 위험하고 단조로운 이 3D 업무를 전담합니다. 뜨거운 기름, 무거운 식자재, 끝없는 반복 작업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 시간에 인간은 뭘 하죠? 인간은 창의성, 고객 관리, 그리고 전체 시스템 통제라는 3C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주방 전체의 흐름을 지휘하는 역할이죠. 아, 3D와 3C. 이 조합이 구체적인 작업 흐름으로 나타난 게 바로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이더군요. 이름이 재밌어서 기억에 남아요. 네, 말 그대로 인간이 샌드위치의 빵처럼 로봇의 작업을 앞뒤에서 감싸주는 형태입니다. 먼저 인간 요리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준비해요. 이게 전철이죠. 이걸 로봇에게 넘기면 로봇은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고온 조리나 반복 튀김 같은 메인 공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인간이. 네, 마지막으로 조리가 끝난 음식을 다시 인간이 받아서 최종적인 플레이팅과 품질 검수를 거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00% 무인 자동화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과 로봇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주방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는 통찰이죠. 이 샌드위치 워크플로우라는 그림을 보고 나니까 미래 주방의 모습이 훨씬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로봇이 3D 업무를 다 가져가면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요리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맞아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재정의가 일어난다고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요리사가 불과 칼의 전문가였다면 미래의 요리사는 주방 전체 시스템을 지휘하는 뭐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또는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 네. 더 이상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싸우는 대신에 여러 로봇의 작동 상태와 조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시보드 앞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역할로 진화하는 거죠. 일하는 공간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요리사의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직무 특성 모델이라는 경영학 이론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론적인 근거도 있군요. 네, 이 이론은 몇 가지 핵심 직무 특성이 갖춰질 때 직업적 동기와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로봇 주방의 시스템 오퍼레이터 역할이 여기에 잘 들어맞아요. 첫째, 단순히 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로봇 유지보수 같은 다양한 기술을 쓰게 되면서 기술 다양성이 높아지죠. 네. 둘째, 요리의 한 부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조율하면서 과업 정체성을 느끼게 되고요. 셋째, 시스템을 통해 조리 시간,
재고 현황 같은 성과를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직업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네요. 그럼 미래의 주방 지휘자,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 4가지를 명확하게 꼽아주던데요. 네. 첫 번째는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능력입니다. 대시보드에 뜨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보면서 로봇의 상태, 조리온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읽는 걸 넘어서 오늘 유난히 특정 메뉴의 조리 시간이 길어지네? 원재료에 문제가 있나? 처럼 데이터 속에서 경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감시하고 해석하는 능력. 확실히 전통적인 요리사의 역량과는 결이 다르네요.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의외로 좀 아날로그적인데요. 바로 기술적 트러블 슈팅 능력입니다. 직접 고치는 거요? 그렇죠. 로봇이 간단한 오류를 멈췄을 때마다 비싼 엔지니어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오류 코드를 이해하고 직접 재부팅하거나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공학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전략적 환대입니다. 전략적 환대요? 네, 로봇 덕분에 확보된 귀중한 시간을 그냥 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해주고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는 등 고차원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모든 게 시스템화되면 결국 인간은 시스템에 시키는 대로 버튼만 누르는 일종의 로봇의 부품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노동 소외에 대한 우려 말이죠.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런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시스템 설계 철학에 있어요. 바로 인간 중심의 설계, 휴먼 인 더 룹 원칙이죠. 인간 중심의 설계. 네. 이건 시스템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인간에게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라요.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안을 제안하고 최종적인 판단과 예외 처리에 대한 권한은 항상 인간에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주도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하면서 직업적 자존감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협동 로봇의 안전 기준이 인간의 통증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모라백의 역설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이상적인 업무 분담을 그려보고 마침내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는 새로운 전문가의 탄생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인간을 가장 인간다운 일,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영역으로 되돌려보내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흐름은 비단 외식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의료, 물류, 제조 등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인간은 점차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과업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무엇보다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공감과 소통 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결국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의 곁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미래 셰프의 새로운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미식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잠깐 언급됐습니다. 만약 로봇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한 100점짜리 스테이크를 구워서 여러분 앞에 내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인간 셰프는 그 완벽한 음식에 어떤 이야기를 더해야만 여러분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기술의 완벽함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가치에 기꺼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